잠깐, 트럼프도 못 막은 유가 폭등. 환율 쇼크 진짜 이유 알고 있었어? 지금 중동발 유가 쇼크가 한국 경제에 더블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섰어. 이 유가 폭등이 단순히 기름값 비싸네 수준을 넘어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를 송두리째 흔들 진짜 위협이 되는 이유를 내가 오늘 전부 알려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지난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 유가는 약 50% 급등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어. 특히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됐지. 연합인포맥스 보도를 보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지나가는 핵심 목줄이 잠긴 거랑 똑같은 거야. 한국 정부도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거든.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이지. 심지어 한국행 유조선 이글 벨로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극적으로 탈출해 20일 국내에 입항했지만 이건 국내 하루 소비량인 약 200만 배럴에 불과하고 4월 이후 입항 공백이 예상되고 있어. 마치 큰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딱 한 통만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야.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로 일주일 만에 14%나 상승했고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와 함께 오일 쇼크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해. 사람들은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이번 유가 폭등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위기거든.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금 110달러를 웃돌고 있고 서부 텍사스유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 원달러 환율은 3월 19일 장중 1,505원, 종가 1,501원을 기록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미쳐 날뛰는 더블 쇼크가 현실이 된 거야. 보통 유가가 오르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지만 이번처럼 급격하게 동반 상승하는 건 드물거든.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에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한국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의 동반 충격으로 한국 경제는 비용 쇼크에 직면했고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재료 및 에너지 수입 부담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어.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덕이는데 그 허리띠가 점점 더 조여오는 상황과 똑같은 거지. 과거 2022년에도 유가 폭등이 있었잖아. 그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 같은 복합적인 이유였거든. 근데 지금은 이란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서 생긴 공급 차질이 핵심인 거야. 글로벌 이코노믹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종료 언급에 환율이 하락 전환하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발언으로 유가, 환율,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산업연구원 전망을 보면 약 3주간의 단기 공급 충격만으로도 전 산업 평균 생산비가 4.2% 상승하고 제조업은 5.2%, 서비스업은 1.4% 오를 것으로 예상했어. 만약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제조업 생산비 상승률은 최대 11.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 쉽게 말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월급은 안 오르고 매달 나가는 식비, 교통비, 공과금이 10% 이상 오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코노보 채널 구독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숫자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겠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중동 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란은 3월 2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가스전과 주변국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 게다가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처럼 단순히 유조선 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CNN 보도를 보면 이란의 핵시설 공격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넘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드론 공격까지 감행했다고 해. 마치 작은 불씨가 아니라 핵폭탄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위협을 하는 셈이지.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 확대, 고속도로 속도 제한 10km 감속,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10대 석유 절약 방안을 발표하며 수요 억제를 촉구했거든. 이건 마치 병 걸린 환자한테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라고 하는 수준의 대응책인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비축유를 풀면 유가가 안정될 거라고 믿었어. IEA 회원국들은 총 4억 2,6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고 이 중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 일본이 7,980만 배럴, 한국이 2,250만 배럴을 기여할 예정이야. 하지만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등세는 지속되었고 미국 쿠싱의 원유 재고는 2,752만 배럴 증가했어. 물량을 풀어도 가격이 안 잡히는 건 단순히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마치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신용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문제는 물이 아니라 우물을 통제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지정학적 도발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는 거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바시네프트 정유시설 근처에서 드론 공격이 격퇴되었다고 밝혔어. 이런 상황은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야. 게다가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은 이란의 공격으로 수출 능력이 17% 감소했고 복구에 최대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비유하자면 우리 동네 식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만드는 주방장이 갑자기 다쳐서 몇 년간 요리를 못하게 된 상황인 거야.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어. 2025년 12월 말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은행들은 2026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52에서 57달러 선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했거든. 근데 지금은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는 상황이잖아. 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야. 마치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화창해 했는데 폭설이 쏟아진 셈이지. 왜 이렇게까지 예측이 틀렸을까? 시장이 유가를 움직이는 진짜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바로 정치적 불안정성과 공급망의 취약성 말이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크게 착각했다는 건 그만큼 이번 유가 쇼크가 기존의 경제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거야. 솔직히 이건 나도 좀 무섭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냐고. 사람들이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 주식, 심지어는 미국 달러도 이번에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8에서 11%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는 3%, 나스닥 지수는 2%, 금은 3에서 5% 하락했어. 위기가 오면 다들 금이나 달러로 몰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건 마치 학교에서 싸움이 났는데 선생님이나 반장이 아니라 의외의 전학생이 해결사로 나선 격이라고 보면 돼.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면 유가 상승과 2월 고용 감소를 이유로 올해 미국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어.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시카고대 조사에서는 유가가 100달러를 지속할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이 0.25에서 0.5% 피서버될 것으로 전망했지. 즉, 유가가 계속 높으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한국 경제도 절대 무사할 수 없거든.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환율과 유가가 각각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 원가는 평균 2.82% 상승한다고 해. 당연히 이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거야.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을 봐봐. 유가가 폭등하면 이런 탐사, 생산, 정제까지 다 하는 통합 석유 기업들은 모든 부문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든. 마치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장수가 돈을 버는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 유전 보유 기업들은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는 거지. 엑선모빌은 2022년에 연간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어. 같은 기간 쉘도 연간 매출이 3,693억 689만 달러, 약 506조 원을 찍었지. 이 정도면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나 SOIL 같은 정유사들이 유가 폭등 시 정제마진 개선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어. 쉽게 말해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데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면 남는 이윤이 더 커지는 구조인 거야. SOIL은 2022년 연간 매출액이 42조 4,460억 원, 영업이익이 3조 4,08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54.6%, 영업이익 59.2% 증가한 수치야. SK이노베이션도 2022년에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액 78조 569억 원, 영업이익 3조 9,989억 원을 달성했지. 이런 회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적이 불타오르는 거야.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2년 4분기에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어. 즉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합상사도 천연가스 개발, 생산, 트레이딩 사업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강세에 수혜를 입어. 게다가 원화 약세 수혜주로는 현대차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단가 상승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되거든. 마치 해외여행 갈 때 환율이 오르면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처럼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라고 보면 돼. 이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거든. 유가가 18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지. 사우디 석유 당국은 이란 전쟁이 4월 말까지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우드 맥켄지는 200달러 가능성까지 제기했어. 유가 150달러 이상 시 소비 위축. 이건 마치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이 몰려와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랑 똑같아. 이때는 에너지 탐사 및 생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인베스팅닷컴을 보면 라일리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방산산업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지. 더불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안전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 유가가 100에서 120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 현재 브렌트유는 112달러, WTI는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 이 수준이 유지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져. 이건 마치 장마가 길어져서 농작물 수확은 줄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과 비슷해.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고 한국 경제에도 에너지 수입 비용 급증과 함께 석유화학, 운송, 제조업 전반의 원가 압력으로 작용할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연료 해징 전략이 잘 되어 있는 일부 항공사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어.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유가가 2027년까지 100달러를 넘어서면 연간 연료비가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료를 미리 확보하고 비용을 관리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즉,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살아남는 거야. 분쟁이 완화되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통제 불능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백악관 캐비넷식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고 낙관했어. 만약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다면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야. 이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 해가 뜨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 이 경우 항공, 물류, 제조업 등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았던 섹터들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어. 현대차 같은 내수 관련 종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장 희망적이지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이는 건 솔직한 내 생각이야.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야. 첫째, 중동 지정학적 상황의 추가 악화 여부. 이란 핵시설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지. 이게 유가와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거든. 둘째, IEA의 수요 억제 권고와 한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해.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국제 공동 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은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의문을 던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셋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야. 유가 급등이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률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고유가와 노동시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49%로 예상했어.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고인 거야. 지금 우리는 중동발 유가, 환율 더블 쇼크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환율 쇼크까지 불러오는 복합 위기고, 이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 전략을 요구하는 거지. 단기적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거시경제 흐름을 읽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남들이 단순히 기름값 올랐다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돈의 흐름을 읽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 거야. 단기적인 유가 널뛰기에 멘탈 흔들리지 말고 이 에너지판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냉정하게 지켜보자고. 내가 맨 앞에서 계속 팩트 짚어줄 테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코노버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